감사합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죠? 네, 여러분이 보신 커미션이 오늘 브뤼셀 영화제를 제외하고서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상영된 그런 상영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관객과에 대해 시작할 텐데요. 영화 스테시고 연출하신 신재민 감독님과 김현수 배우님, 김지리 배우님, 여혜연 배우님은 여기서 보신 걸로 알고 있어요. 무대로 바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영, 박수로 환영 부탁드릴게요. 네, 입장하실 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독님과 배우님들 가운데 쪽으로 좀 같이 모여서 서주시고요. 네, 네 분 다 올라오셨으니까는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마 국내 관객들한테 처음 보여주는 상영이어서 감독님, 배우님들 다 떨리실 텐데 저도 객석에서 같이 앉아서 봤는데 관객분들 너무 재밌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참 슬프고 무섭게 재밌게 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신재민 감독님부터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커미션 연출한 신재민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주말 저녁에 귀중한 시간에 날도 무더운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셨다시피 저희 영화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꿈과 열정에 대한 그런 영화니까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좋은 후기들 인터넷에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배우님들께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특히 김현수 배우님 너무 고생해 주셨습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단경 역을 맡은 김현수입니다. 더운 날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셔서 부천까지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진우 배우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약원 역할 맡은 김진우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큰 스크린에서 제 얼굴을 보니까 조금 많이 쑥스러웠는데, 좀 중간중간에 땀을 좀 삐질삐질 나가지고 좀 그랬었는데 재밌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무섭진 않으셨죠? 무서웠어요. 네, 무서우셨나요? 죄송합니다. 커미션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혜연 배우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커미션에서 태훈 역을 맡은 여현입니다. 네, 저희 당연히 너무 신재민 감독님 포함해서 배우분들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찍은 작품이고 되게 재밌게 보셨으면 너무 좋겠고 주변 분들한테 좀 많이 좋은 말씀 해주시면서 추천 좀 많이 드렸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찍었고요. 또 입소문 많이 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직후죠. 7월 16일 날 또 거의 개봉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는 오늘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셨으면 여기저기에 많이 입으로도 소문 내주시고 손으로도 열심히 소문 내주시면은 개봉 레이스에 큰 응원과 힘을 얻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꿈과 사랑이 가득하죠. 뭐 다양한 방식으로 꿈과 사랑이 나오긴 하는데 이 작품은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열리는 부천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작품인 것 같아요. 부천은 영화의 도시기도 하지만 또 만화의 도시기도 해서 아마 부천에서 이 작품을 트는 것이 감독님과 배우님들 또 제작진분들한테도 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커미션은 재능이 얼마나 슬픈 단어인지를 또 알려주는 영화이기도 해서 여기에서 영화를 사랑하셨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예술 분야들을 사랑하셨던 분들한테 공포영화 이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많은 작품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감독님 먼저 이 작품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커미션의 첫 시작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커미션은 사실 저한테는 그냥 익숙했고 그냥 잘 알고 있었던 어떤 문화였는데 이제 다만 그 일반적인 커미션보다 더 어떤 기저에 정말 더 하드코어한 커미션 업계가 있다라는 그냥 도시괴담처럼 그냥 예전에
어디서 주워 듣고 좋은 소재가 되겠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이아미스라고 하는 그 일본 추리소설 장르에 좀 빠지게 돼서 그런 소설들을 좀 많이 읽다 보니까 한국형 이아미스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른 추리소설처럼 트릭이나 반전 이런 거보다는 그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가 하는 그 감정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장르였어서 그런 한국형 이아미스를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형식은 이아미스되 소재는 예전에 봤던 그 어둠의 커미션을 결합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주제적인 부분은 제가 보통 20대 때를 거치면서 영화인으로서도 굉장히 많이 느꼈던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열등감이나 재능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딸려오면서 지금의 커미션의 모습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작품 기저에 슬픔이라는 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무서운 감정과 슬픈 감정 그리고 안타까운 감정이 교차하는 한국 공포 영화에서 잘 못 보던 그런 감정들이 있는 작품이어서 아마 새로운 소재만큼이나 관객분들한테도 신선하게 느껴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배우님들께는 세 분께 공통 질문 드리겠는데요. 아마 시나리오 처음 받으셨을 때 재밌게 읽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되고 처음 시나리오 보셨을 때의 느낌을 좀 떠올려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함께 오늘 또 보셨으니까 보시고 나서 오늘 본 느낌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현수 배우님부터. 우선 시나리오 처음 읽었을 때는 단경이가 어떤 아이인지 좀 많이 궁금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캐릭터를 표현할 수 있을까 너무 궁금하면서 또 이런 스릴러 장르를 제가 좋아하기도 해서 너무 재밌게 읽었었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하면서 점점 원래 처음에는 이해하기 쉽지 않았던 단경이가 점점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면서 촬영하면서 또 즐겁게 촬영을 했고요. 그 다음 질문. 오늘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저는 사실 두 번째 보게 되는데 이렇게 관객분들과 같은 공간에서 보는 게 너무 떨리고 소중한 재밌었던 경험이었고요. 시나리오에서 처음 봤을 때는 이거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했던 장면들이 또 이렇게 스크린에서 보니까 대본이랑 다르게 색다르고 저는 너무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현수 배우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관객분들 모두 잘 아시겠지만 우리 김현수 배우님은 드라마에서 또 음악 때문에 고생을 하셨는데 이번에 또 미술 때문에 고생을 하셔서 예체능 전반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상황이라고 느껴지네요. 네, 김지려 배우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좀 제가 좀 하고 싶었던 역할이었어가지고 좀 이렇게 청순하고 이런 이미지를 저는 좀 탈피하고자 좀 하기 싫어가지고 정말 기다리고 있었는데 때마침 정말 감독님께서 연락을 좀 주셨어가지고 너무 일단 감사합니다. 이걸 처음에 이제 받고 나서 시나리오를 받고 나서 이제 감독님이랑 되게 많이 만나서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되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의견도 많이 주고받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그냥 잊지 못할 그 역할 한야가 될 것 같아서 너무 그냥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같이 또 보셨을 때는 어떻게 보셨는지도 아까도 궁금하네요. 말씀드렸지만은 뭐 지금도 식은땀이 조금씩 나고 있는데 그냥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지려 배우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근데 본인께서 약간 청순한 이미지를 벗고 싶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무대 위에서 여기가 워낙 대극장이다 보니까 좀 긴장도 하시고 좀 수줍어도 하시는데 그래도 영화 본 직후서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뭘
할지 모르겠어서 김준호 배우님 확실한 이미지 변신을 이 작품 통해서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분량이 아주 많진 않았지만 등장할 때마다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아마 큰 극장에서 보신 관객분들 그 강렬한 존재감을 확인을 충분히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혜원 배우님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앞에 분들이 말씀하시면서 사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엄청 고민을 막 하고 있었는데 크게 의미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냥 제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처음 대본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사실 저는 일단 오늘 이 영화를 처음 봤어요. 저는 제가 미리 본 적은 없고 오늘 처음 봤는데 처음 보면서 사실 현장에서도 이제 진우 선배님이나 이제 현수 배우랑은 많이 붙지만 제가 안 나오는 씬들이 훨씬 많아서 저는 정말 관객 입장에서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봤고 흥미롭게 봤고 제가 처음 대본을 봤을 때 느꼈던 영화는 되게 자극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이런 감독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열등감이나 질투 그리고 성공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은 여기 계신 누구든지 그리고 사는 모든 분들이 갖고 있는 감정이라고 가장 기본적인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본을 볼 때도 그게 너무 잘 느껴졌고 영화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잘 녹아들어서 현수가 마냥 나빠 보이지도 않고 공감도 많이 되고 나라고 해서 저런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게 되고 하는 정말 좋은 영화인 것 같아서 이런 생각들을 다회차 감상하시면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아주 재밌게 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혜원 배우님이 아주 청산 요소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보고 나니까 이 바톤이 태범이한테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감독님 혹시 커미션 시리즈화를 염두에 두고 계신 건지도 궁금하네요.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다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서브컬처에 대한 이야기이고 아직 그것들이 어떤 상업 영화에서 많이 다뤄지지 않은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소재화해서 계속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세상이 있어라고 알려주는 것들에 좀 관심이 있어서 정말로 소편이나 이런 것들 혹은 이게 정확히 이어지진 않더라도 비슷한 결의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네, 새로운 작품 보여줄 만큼 또 앞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님들이 언급해주신 것처럼 공포영화에서 잘 다루지 않는 어떤 인간의 애정 욕구나 인정 욕구에 대해서 되게 깊이 들어가서 보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초반부터 마지막까지 아주 공들인 빌드업이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는 장면이라기보다는 인물들이 기저에 깔렸던 감정들을 관객으로서 좀 이해하면서 봐서 마지막에 이제 김현수 배우님 흑화할 때도 그 감정을 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감독님 시나리오도 직접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글 쓰시면서는 어떤 부분에 가장 좀 주안점을 두시고 작업하셨는지, 캐릭터 만드시면서 어떤 부분들 신경 쓰셨는지도 이야기 여쭙고 싶습니다. 그 단경이의 캐릭터를 만드는 게 그 당시에는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냥 제 처지랑 되게 비슷했었고 그런 어떤 솔직한 것들, 내면에 있는 어떤 열등감 같은 것들을 그냥 그대로 가져오면서 만들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쓸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제 초고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얘는 어떻게 보면 나만 이해할 수 있는 친구일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좀 비호감으로 비춰줄 수도 있고 그런 인물이다 보니까 그 경계선을 좀 잘 타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시나리오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신 분들도 계셨고 공모전이나 이런 데도 좀 가면서 이게 되게 개인적인 못된 감정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꽤 많구나 라는 걸 좀 느끼게 되면서 확신 같은 것도 들었고 그 지점들을 가지고 있되 상업 영화로서 최대한 좀 많은 관객들이 공감 혹은 공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 뭔지 알겠다 그런 느낌까지 갈 수 있게끔 되게 그
호감과 비호감 사이의 그 경계선에 이제 단경이를 두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 말씀 듣고 보니까 단경이뿐만 아니라 모든 등장인물들이 그 누구 하나도 완전히 착하지 않고 누구 하나도 완전히 나쁘지 않아서 끝까지 다 뭔가 의심을 갖고 바라보게 된 인물들이었다는 생각도 들고 그 부분에 배우님들께서 정말 디테일하게 연기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배우님 세 분께 공동 질문 하나 더 드리고 관객분들한테 마이크 넘겨드릴 텐데요. 현장이 물론 또 화기애애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힘든 순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장르 영화가 결코 이렇게 녹록지 않은 제작 환경에서 만들어진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여여 배우님부터 현장에서 있었던 기뻤던 일과 슬펐던 일 떠올려서 하나씩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우님 먼저 하실래요? 괜찮아요? 네. 아 그럴까요? 네. 기뻤던 일은 그 응태 역으로 나온 그 정재호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우리 단경이를 처음에 괴롭혔던 되게 음침하고 변태 같은 선배 있잖아요. 그 배우께서 저랑 실제로 되게 친한 배우인데 같이 캐스팅이 돼서 현장에서 뭐 마주칠 일은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쉴 때나 이럴 때 같이 의지하면서 현장에 있었는데 사실 그게 엄청 즐거웠던 기억은 아닌데 그걸 한번 언급을 해주고 싶어가지고 언급을 했고요. 샤라웃을 한번 정재호라는 배우도 열연을 좀 하셨습니다. 그랬고 저는 정말 솔직하게 태범이란 역이 감정적으로 물론 이렇게 그 세은이라는 여자친구가 죽고 힘든 부분을 겪지만 같이 나오시는 역할들에 비해서는 감정선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이렇게 크진 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딱히 엄청 힘들었던 기억은 없고요. 너무 다 즐겁게 그 감독님께서 워낙 젠틀하시고 현장에서 너무 차분하게 잘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큰 어려움 없이 항상 좀 즐겁게 촬영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정말 태범이가 진짜 최종 생존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고 보면 가장 뭔지 모르겠는 인물이 태범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네, 그 지점을 여열 배우님이 참 잘해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김진우 배우님 이야기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가장 힘들었던 것과 즐거웠던 것 각각 하나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일 마지막에 제가 이제 갈 때 그거를 이제 한 번밖에 못 한다는 그게 좀 아쉬웠어요. 한 번 딱 뽑으면 끝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운 것도 있고 조금 힘들었다. 네.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거는 일단 현장에서 분위기도 좋지만은 감독님의 그 이제 디렉션을 되게 편하게 이렇게 막 쉽게 이렇게 잘 알려주셔가지고 네. 그게 가장 좋았습니다. 저도 좋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수 배우님 이야기 듣겠습니다. 우선은 힘들었던 걸 먼저 말씀드리자면 너무 많지 않으세요?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이제 한겨울이었어요. 재작년 한겨울이었는데 또 강릉에서 촬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추웠고 또 제가 비를 맞는 장면이 있어서 비를 맞고 이제 컷하면 앞머리가 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힘들었고요. 또 기뻤던 일은 그래서 실내 촬영할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아주 현실적인 기쁨과 슬픔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이제 관객분들 질문을 받을 텐데요. 자리에서 손을 살짝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스태프분께서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에 모자 쓰신 분 손 들어주신 것 같은데요. 저 시간 관계상 질문을 한 가지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한야군 연기한 배우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그 연기가 인상적이었고 특히 눈빛이 진짜 그 영혼을 잃어버린 듯한 그런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연기하실 때 어떻게 연기하셨는지 궁금하고 혹시 뭐 콘택트 렌즈를 끼고 연기를 하셨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영혼이 진짜 텅 빈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연기하실 때 어떻게 연기하셨는지, 그리고 진짜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덕질하시는 게 혹시 있으신지 현재 예, 그 팬심이 너무 느껴졌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뽑으면서 네. 탈덕합니다 하는데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네네. 아, 저건 진짜 덕후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일단 한야군을 연기할 때는 특히 그냥 그 시나리오를 되게 좀 많이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독님이랑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촬영 전에 좀 오랫동안 작업을 했다 보니까 이게 계속 저한테 이게 세뇌가 된 느낌이랄까?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나온 것 같고 실제로는 저러진 않죠. 예.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묻어놨었던 것 같고요. 탈덕은 제가 이제 가수라는 직업도 이제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팬분들을 제가 이제 가까이서 많이 보기도 하고 이제 오셨다가 안 오셨다가 오셨다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관찰을 좀 이렇게 좀 저는 하는 편이다 보니까 예, 거기에서 좀 캐치를 좀 해서 한 게 아닐까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덕질이 무엇인지도 좀 궁금해하셨는데 혹시 있으세요? 그러니까 덕질이요. 개인적으로 덕질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예. 해보면 좋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관객분, 이쪽에 가운데 계신 관객분 손을 조금만 들고 계셔 주시겠어요? 네. 어느 쪽에서 마이크? 네, 이쪽에서 오겠습니다. 같은 줄에서 마이크를 조금 건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당경이라는 캐릭터가 계속 이제 폭주하다 보니까 엔딩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으로 엔딩을 내셨는지 혹시 다른 엔딩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듣고 싶습니다. 원래는 지금보다 더 막 나가는 엔딩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주경이한테 아들이 있는 설정이었고 그 인물이 약간의 태범이의 역할을 좀 대신했었죠. 아주 이렇게 어린 5살 정도 되는 아들이었는데 유일하게 그래도 나 이거 그림이 좋아 하면서 따라다니던 친구가 있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사실 그동안 그렸던 모든 커미션들을 보여주게 되는 대상도 그 친구였었던 거여서 그 그림을 보고 약간 멘탈이 나가서 이제 제2의 한야군처럼 되는 그런 좀 더 충격적인 엔딩이었는데,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더 이제 그 타협했던 부분들도 좀 있었고 그 부분을 좀 태범이라는 인물이 받아가면서 살짝은 조금 덜 과감하게 혹은 덜 불편하게 그렇게 진행이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당경이의 선택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보시는 관객분들에 따라서 자유롭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나를 영원히 기억해달라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태범이한테 그동안 뭐 다른 그림이 아니라 내 진짜 그림 이거고 이게 내 모습이니까 어쨌든 그 그림을 본 이상 태범이는 절대 그걸 잊지 못할 거고 어떤 식으로든 망가졌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당경이가 의도한 거와 다르게 결과적으로는 언니한테 일종의 복수를 했을 거예요. 태범이가 그렇게 망가져 버림으로써 주경이는 이제 어시를 잃는 거고 그리고 어시가 없으면 이제 그림을 못 그리는 위태위태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경이의 의도치 않게 어떤 복수가 나중에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좀 암시하면서 끝나는 거죠. 원래 당경이는 의도한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되
자기 의도와 다르게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망치는 캐릭터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엔딩을 좀 설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태범이가 정말 단경이 조금만 사랑해줬어라도 이런 비극은 안 일어났을 텐데 태범이 왜 다른 여자들은 다 사랑하는 것 같은데 우리 단경이만 사랑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혜연 배우님. 그러니까요. 저도 참 영화를 보면서 후회를 좀 했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감독님. 네, 그 현수 배우님한테도 궁금한데 앞으로 단경이 어떻게 살까요? 앞으로요. 우선은 이제 경찰에 잡혀서 죗값을 잘 받고 새 삶을 잘 살았으면 좋겠지만 아마 그건 저의 바람이고 자기의 꿈을 어쨌든 포기하고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하지만 되게 재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고 영원히 그림을 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 지점이 이 커미션을 좀 빨리 못 잊게 만드는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저희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손 들어주신 분께 마이크 드릴게요. 네, 영화 되게 굉장히 잘 봤고요. 그 감독님과 현수 배우님한테 짧게 한마디씩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감독님, 제가 배우 캐릭터 이름이 단경인데 이게 흔한 이름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이름이 언니 이름이 주경이고 동생 이름이 단경인데 이게 어떻게 뭐 주연, 단역 이렇게처럼 좀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혹시 그런 점이 좀 의도한 건지 궁금하고, 배우님께는 이제 마지막 이제 체포되고 나서 약간 보이는 슬프면서 기분 좋아 보이는 얼굴이 약간 영화 위플래시의 마지막 장면처럼 뭔가 자기가 해냈다 약간 그렇게 하는 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마지막 장면을 연기하실 때 어떤 느낌으로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름은 또 좋은 해석이시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실제로 단경 주경에 어떤 뜻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예, 그 사전적인 의미가 지금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근데 그거를 의도하고 짓진 않았는데 그렇게 봐주셨다면 좋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름은 원래 뭐 다경이었나? 맨 최초의 시나리오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그때 뭐 인기리에 방영하고 있던 어떤 드라마도 주인공이 다경이어가지고 그때 좀 겹치는 뭐 그런 이슈가 좀 있어서 미연을 하나 더 추가했던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고 희미한 기억을 되짚어 봅니다. 다음은 이름이 재밌는 게 그 단경이 거꾸로 지금 경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경력 단절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석이 지금 가능하네요. 네, 연수 배우님도 대답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마지막 장면이 정말 중요하고 촬영하면서 쉽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언니와의 그런 그 싸움 후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진 사람인지 마지막으로 확인을 받기 위해서 다시 그 고변넷에 들어가게 된 건데, 근데 다시 들어갔을 때 반겨주는 그런 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래도 재능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안도감, 기쁨과 어쨌든 모든 걸 내려놓는 그런 허망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할 때 2가지 버전을 촬영했는데요. 지금의 버전과 아예 슬픔을 온전히 표현하는 그 2가지 버전을 촬영을 했는데 감독님께서 이 장면을 선택하셨네요. 네, 지금 장면이 더 의미심장하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져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여러분 그 영화 관람해주시고 관객과에 대한 마지막까지 남아있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배우님들, 감독님 말씀 듣다 보니까 커미션이 참 여러모로 꼼꼼하게 만들어진 영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완성된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참 좋아하는데도 책임이 참 많이 따르는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영화가 남긴 유효한 질문들을 집에 돌아가시면서 곱씹으시면서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7월 16일 날 개봉한다니까
아까 여혜영 배우님 말씀처럼 N차 관람하시면서 여러 가지 숨겨진 부분들까지 맛있게 한 번 더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님들 마지막 끝 인사 드리면서 오늘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구부터 감독님부터 하실까요? 네. 예, 더운 날씨에 와주셔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7월 16일 개봉입니다. 꼭 다시 한번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다시 한번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재작년 겨울에 촬영을 해서 이렇게 좀 긴 시간 동안 잘 뒀다가 이제 개봉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열심히 촬영을 했는데 주변에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또 평점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름 잘 보내세요. 네, 멀리까지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커미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말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보러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정말 감사드리고 주변에 소문 많이 내주시고 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이제 딱 절반을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마지막까지 영화제 즐겁게 즐기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그럼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